네, 지금부터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후에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1위부터 5위 이렇게 저희는 오늘 뽑아봤습니다. 일단 오늘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리포트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한 건 아닌지, 지금은 어떤 수급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장은 좀 쉬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소부장단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도 있거든요. 어떻게 특징 잡아봐야 될까요? 차 의원님과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이 위원님께 쭉 가네요. 오늘 자켓 색깔이 딱 눈길을 사로잡아서 본부장님께서 박수도 쳐주셨어요. 이전까지 첫 질문 위원님과 나누겠습니다. 예, 뭐 네. 주시장이 좀 이렇게 제 옷 색깔처럼 좀 활활 타올랐으면 하는 그런 좀 심정으로 빨간색을 좀 입어봤고요. 종종 이렇게 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시장 2차 전지 같은 경우 일단은 뭐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이 성장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리포트도 성장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성장성이 있는 그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돈이 되는 쪽에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돈이 된다라는 것이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소수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죠. 그런 것이 있다라면 그들이 돈을 막대하게 벌어도 다른 기업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업계의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들도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보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1등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하이엔드급과 미드엔드급, 그러니까 아주 고급이 있고 미드엔드급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하이엔드급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불러일으킨 가격 경쟁이 시작하다 보니까 하이엔드급은 하이엔드급으로 가지만 미드엔드급에서 이런 것들이 범용화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산업에 대한 것이 전망이 어둡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망이 밝지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은 상태에서는 중간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산업에 대한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지금 리포트에 나온 대로 보면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먼저 반영했다는 측면도 다 같이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급 측면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께도 이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 특히 더 그 이야기가 전면에 서 있는 것 같아 저희도 헤드라인으로 뽑아봤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중국 업체들의 북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마침 적절한 시점인지 중국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래세 인하 이슈도 있고요. 그렇다면 자금이 같이 갔을 때 이쪽으로 향해서 수급 측면으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움직임 점검 함께 해주세요. 일단 올 초부터 이어진 뉴스 플로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전제 조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뉘앙스로 이제 그동안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죠.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자원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물음표가 계속 따라 붙었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은 완화 절차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이러한 전기차 관련 뉴스까지 저는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팩트 기준으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이 만들어진 2차 전지가 미국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 나서 그때 고민을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여전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장성을 좋게
주는 것과 그 기업을 현재 주가 기준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당연히 지금보다 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그 요소들이 언제 주가에 작용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지는 어느 누구도 판단을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놓고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30만 원이면 혹은 40만 원이면 한 주를 살 수 있었던 주식이 이제는 100만 원이 있어도 한 주를 못 사는 가격대까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우리에게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돈을 과감하게 좀 넣어야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부분은 단기 혹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없으신 분들이 이제 한번 사볼까라고 이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이제 또 패시브 자금의 이러한 수급 소화 과정들이 저는 여전히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보실 거라면 저는 9월 중순부터 한번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1차적으로는 MSCI 리밸런싱 이후의 흐름을 살짝 보고 신규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와 포스코도 그럼 같은 결로 생각해서 대응을 해도 될지도 조언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그냥 모아가시는 전략이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좀 잡히면서 시세가 날 때 그것을 좀 따라가는, 왜냐하면 워낙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시총상위 대형주라 하더라도 그러한 추격 매매로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패턴이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다른 주도주 성격의 종목군으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볼 거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 좋다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좋다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가 궁금해서요. 엔비디아발 이야기 본부장님과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SK 하이닉스는 상대적 강세가 보이고는 있는데 HBM이 잘 간다, 엔비디아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였던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는 또 변동성이 커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찐 수혜에 대해서 벌써 시장이 보고 있는 건지 좀 논리가 복잡해진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그들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한다면 나스닥 지수와 네. 혹은 필라델피아 지수가 상승한 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붙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환율단.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IT가 치고 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급은 개인도 기관도 아니고 바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인데,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높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현선물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세를 좀 붙여내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IT 관련 종목군들이 좋은 시세를 장 초반에는 항상 보여줘요. 그러니까 전날 미국장이 굉장히 강하게 끝나면 다음날 초반 2시간 정도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점심 혹은 그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줄줄줄 좀 흘러내리는 맞아요. 그런 네.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수급의 연속성이 붙어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가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추가적인 랠리를 보이기보다는 이쪽,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 혹은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으로 시세가 한 번 딱 나고 윗꼬리가 좀 달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트레이딩 영역 혹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 이거는 한번 네. 시세가 강하게 나갈 때 챙겨야 되는 영역, 그러니까 뭐 펀더멘털로 접근해서 쭉 끌고 갈 수 있는, 지수에 연동해서 볼 수 있는 종목군으로 반도체도 지금은 보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한번 시세가 좀 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기고 그다음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대에 맞는 퍼포먼스, 즉 실적을 내보이면서 지금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시장을 끌고 온 거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엄청나게 지금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다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고 다시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겼을 때 저는 공략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지금 이 HBM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데이터형 센터, 즉 AI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쪽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와 플러스 알파 산업이 붙은 쪽, 뭐 대표적으로 보면 AI 플러스 의료 진단 쪽, 오늘도 뷰노가 지금 대장주로 이제 넘어섰어요. 원래는 이제 루닛이 대장이었다가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뷰노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서 저는 그 부품 하나에 연연하시기보단 그것들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길래 이렇게 산업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바람이 부는지 그것을 좀 염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AI 쪽을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확대한 다음에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는 인공지능 볼 건데 거기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어가서 위원님, 저희 반도체에 대해서 언제 이 시간이 본격적으로 올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같은 질문일까요? 시장이 언제 돌아올까요?를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엔비디아발 GPU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쇼티지, 소위 공급 부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글로벌 기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수년되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선택지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너 인공지능 할래 안 할래? 두 가지 선택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에서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몰라. 인공지능 안 하면 도태돼. 무조건 인공지능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버를 대규모로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압박이죠. 내년까지는 이어진다라는 개념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HSBC에서 올해 20만 개에서 내년에 40만 개까지 서버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일단 하드웨어인 GPU와 HBM, 특히 이제 오늘 정리된 또 일부 뭐 SNS를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2024년 하반기부터는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HBM 매출만 봐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찌됐든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전망과 주가의 어떤 그 조금 연결성이 조금 답답하실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였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GPU가 됩니다, HBM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됩니다였죠. 그게 확인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주가가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자, 실적은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제 분기마다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매달 데이터를 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주가는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간다라고 답답해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좀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는 거에 좀 익숙했다라고 보면 이제 조금 톤다운 하실 때는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밝을 수 있다. 특히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드웨어에 대한 것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던 투자를 해야 되는, 저희 이제 네이버도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카카오도 한다 그러고,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의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지금은 시장과 맞물리면서, 환율과 맞물리면서 속도 전환에 들어갔다. 자,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중기적인 관점이 필요하죠. 그러면 매수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흔들릴 때 오히려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산업에 대한 것들을 내가 믿는다라면 오히려 서두르지 않고 기회가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구나라고 조금 여유를 가지신다라면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넓게 조금 선택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까지, 인공지능까지 넓혀서 어떤 아이디어 가져갈지 추가적인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 많이 해주셨죠. 오픈 AI 수요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도 시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좀 이어갈게요. 외국인의 본격적인 컴백을 뭐 이때다라고 볼 수가 없다면, 단기적으로 여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산업 전체 길게 말고
짧게는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해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장 그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과연 어디서 돈을 벌 거냐라는 거죠. 특히 이제 네이버 클로버X 같은 경우 이제 B2B 서비스가 이제 10월부터 하나 순차적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어떻게 보면 오픈해가지고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을 보는 거고요. 결국 수익 모델은 B2B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10월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 그럼 과연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까라고 본다라면 앞서 얘기한 뷰노라든지 딥로이드 같은 기업들이 현재 돈을 벌고 있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기존의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진 판독의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 물론 이들에 대한 주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업 확장성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단순하게 의료용 AI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확한 사진 판독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자율주행까지도 생각해 보면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이 의료와 관련된 사진 판독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보면 우리가 보다 정밀한 부분들로 갈 수 있죠. 특히 딥로이드 같은 경우 좀 나서는 게 뭐죠? 산업용으로 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로 가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계획 단계지만 2000년까지도 가겠다라는 거죠. 만들어진 제품을 판독해 가지고 이게 잘 됐나 안 됐냐까지 가는 거죠. 자, 이러한 사업의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을 보게 되고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가 뒷받침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저는 산업의 개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단지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우리가 올해 초에 움직였었던 부분들은 조금 뒤처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요. 이건 좀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거하고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이 찍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의 차별화에 대한 키워드를 봐야 되는군요. 관련된 조언 들어봤고요. 본부장님과도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 AI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마음 AI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삼성, 현대 실무진이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장에 상한가 그리고 좀 풀렸다가 지금 구간에서 호가창이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주춤하나 싶었는데 다시 끌어올립니다. 이런 키워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오후장에 한 번 더 나오는 탄력은 내일장의 연속성에 대한 힌트라고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AI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분야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뭐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용 챗봇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적합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그룹사가 방문을 했다라는 뉴스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관심 있었던 섹터 중에 성장 섹터는 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제외하면 로봇과 AI가 저는 가장 대표적인 지금 성장 네.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봇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보이고 있는 주가 대비 2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을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 돈을 벌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AI를 보실 때는 다른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AI 플러스 의료기기 쪽을 먼저. 그게 실적이 나오는 AI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일단 그쪽은 성장도 성장이지만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위치에 대한 부담은 없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치에 대한 부담은 있죠. 그러니까 있을 수는 없을 수는 없다라고 없을 수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돈을 벌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위치에서 뭐 뷰노 루닛을 따라가자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만약 조정을 받을 때 그들은 조정이 얕을 수가 있고 오히려 우리는 그 조정을 역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장주들이 그렇게 이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후발주자, 네. 2등주, 3등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딥노이드 같은 기업들 혹은 AI 의료기기보다는 AI 제약을 붙여서 조금 이제 변화된 형태로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보로노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저는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I 쪽을 보실 때는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막 어떤 누가 방문을 해서 올라갔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는 성과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쪽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장주가 계속 그 흐름을 유지해야 되는데 본부장이 앞서 이야기를 잠깐 해주긴 하셨습니다만 지금의 AI 의료 대장주는 루닛이 아니라 뷰노로 뷰노가 오늘 이제 탈환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뷰노를 대장주로 보자. 추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삼성이 마음의 아이를 방문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그들이 차만 마셨을지 밥을 먹었을지 계약서 썼을지 모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시장에 반응하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죠. 사실 확인은 안 된 상태지만 지금 삼성과 마음의 아이가 만났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다른 산업에서도 굉장히 나는 굵직한 뉴스다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 경우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거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시장에 관심 주고 어디 있는 거죠? 인공지능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시장을 읽어내는 중요한 포인트. 이 마음의 아이를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반응이 뜨거운 정도로 보고 지금 시장에서 핫한 업종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침 위원님 저희 다음 키워드로 테마, 정책, 신소재 이쪽 이야기 해볼 겁니다. 뜨겁긴 합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바로 연결해서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움직이고요. 일자리도 움직이고요. 육아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신소재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꺼지질 않습니다. 자, 일단 성격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선 필요할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첫 번째 질문 받아주세요. 네. 신소재에 대한, 오늘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오전장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신소재에 대해서 움직이는 테마성 종목,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더 가파르게 움직이는 정책 수혜주, 이쪽도 테마라고 본다면 신소재와 정책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명백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님들이 아마 뭐 개인 내피셜일 수는 있겠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다라고 많이들 좀 말씀 주셨을 거예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거래일수이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독 조금 위험하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간대별로 너무 많은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묶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교육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더니 뭐 제약바이오에 또 정부 정책상 바이오에 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뭐 이제 관련 또 다른 이슈들이 계속 이제 붙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섹터에 한번 수급이 확 몰렸다가 B라는 섹터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또 B라는 섹터로 또 옮겨가게 되고, 또 이제 또 C라는 섹터의 뉴스가 나오게 되면 A하고 B에서 또 자금이 움직여서 지금 C라는 섹터로 움직이는, 지금 굉장히 지금 발빠른 매매에 가 필요한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여기서도 수익 보고 여기서도 수익 보고 여기도 수익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손실이 날 수 있고 여기서 손실이 날 수 있고 여기서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굉장히 또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는 날이라면 일단은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뉴스는 조금 거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 관련한 것도 있고 우리가 CCTV 관련한 것도 있고 양자 컴퓨터 관련한 것도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CCTV 관련한 이슈는 일단은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지금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라 저는 계속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양자 컴퓨터 이쪽은 트레이딩에 조금 능하신 분들만 저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다 쫓아다니다 보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실체가 좀 보이는 쪽에만 저는 뉴스를 좀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테마성 가진 종목군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벌써 정책 관련주에도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습니다. 1시 반 구간과 또 다른데요. 위원님, 이렇게 테마주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전부터 정말 많은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이것과 뚜렷한 주도주를 못 찾는 것과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그나마 계속 볼 수 있는 무게감 있는 테마성 재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자금의 구분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장에서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2차 전지와 반도체 보시는 분들이 있고 테마주를 본다는 거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엔터주들 올라가고 있죠. 게임주들 좀 올라가고 있죠. 조선주들 올라가고 있죠. 제약바이오들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테마주에 지금 이제 조금 길들여지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테마주라는 것의 성격들을 보게 된다면 확산에 따른 에너지 소진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테마주는 뚜렷했죠. 우리가 뭐 초전도체라든지 아니면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뚜렷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 확 퍼졌죠. 다 테마가 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뭐 영화 대목처럼 다 테마가 될 상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윗꼬리를 달고
단 하루조차 버티지 못했다라면 테마주로 부르기는 어렵죠. 초전도체가 며칠 갔습니까? 한 일주일 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오늘 하루도 못 간다? 그럼 이걸 과연 테마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결국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테마가 붙을 것 같은 경우 붙였는데 다른 것들이 계속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들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시선의 분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면 테마주도 이제 잘못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테마주는 동력을 잃고 좀 쉬었다 다시 이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겠나 개인적인 견해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석 이슈 안고 있는 종목군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1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철강도 내부적인 이슈 안고 움직이는 그룹주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은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많이 쉬었다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위치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쉰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어제부터 좀 서서히 반응 오는 쪽이 있거든요. 의미를 여기에 크게 부여해도 괜찮은 시점일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좀 많이 쉬었던 것들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지금 흐름입니다. 조선주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요. 이제 건설도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던 뭐 이게 그 원전과 관련된 거거든 뭐가 됐던 간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철강까지 움직였다라면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한번 도는 어떤 뭐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그 키 맞추기 차원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돌면서 이제 장이 좀 끝났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불안정하긴 합니다만 지금 뭐 이들이 과연 이 정도까지 끌어올릴 만한 이슈를 찾느냐라고 보면 견해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죠. 그렇다라고 보면 일단 시장에 쉬었던 것들이 현재 지수가 견조하다 보니까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각됐던 작은 이슈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의 흐름은 어느 정도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봐요.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최소한 이번 주 정도까지는 이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죠. 또 한 가지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들이 하루에 5, 6%씩 안 오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5, 6%씩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날 한 10% 올라가게 되면 단기간에 시세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출발은 좋았죠. 어제 스타트는 잘 끊어졌어요. 근데 지금 오늘 가는 정도는 조금 오히려 모양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한편으로 보면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악재도 있고 개별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움직이는 모양을 본다라면 이번 주까지는 많은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동 걸어서 뭐 정고점을 뚫고 간다라기보다는 일단 이번 주까지 보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특히 조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하반기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여러 번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자리는 그러면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다라는 눈높이를 가지고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조선주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재공략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전에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숫자 나오고 주춤했다고 하면 다시 또 그렇죠. 다시 이제 저는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잠시 쉬었던 것들 중에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하나오션에서 굉장히 큰 금액의 또 증자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섹터 전체에 조금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지나갔고 뭐 큰 기업이 증자했다 그래서 해당 섹터의 모멘텀이라든지 뭐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외의 기업들 오히려 저는 그쪽에서 나온 실망 자금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뭐 한국조선해양 이쪽으로 좀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조선사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감을 가지시거나 이제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 쪽에서 이제 키를 좀 찾아보면 한국카본 그리고 이제 동성하이텍 저는 이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완화의 제스처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좀 내보이고 있는데 저는 철강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철강 쪽보다는 만약 공략을 하신다면 조선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 쪽이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본부장님 동국 쪽의 이야기가 크게 반영이 그렇죠. 된 걸까요? 네.
그러면은 철강은 따로 보면서 추가적인 결국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네.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위원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앞서 조선주 이야기할 때 같이 질문 드릴까 했는데 하나오션 하면 왠지 위원님이 생각이 납니다. 타이밍이 정말 명확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증 이슈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때 질문을 못 드려서 지금은 관련된 노이즈랄까 그런 불안감들 리스크가 떨쳐버린 자리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조금 미리 하나오션을 좀 말씀드렸고 MSCI 이제 편입 그 부분에서 일단 한번 좀 차익을 권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상태라면 조금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현재 지금 수주가 올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수주를 했다라는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만 이건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삼성중공업보다 수주를 더 못했어요. 목표를 50%도 못 채웠습니다. 2026년 이후에 토크가 현재 지금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유증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답보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제 유증이 시작이 되면 주가가 EPS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동안 하나오션이 다른 그 조선주 대비해서 조금 아웃퍼폼 했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 MSCI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자, MSCI 이슈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MSCI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수급도 이번 주 목요일이면 끝납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오션을 만약에 엑시트하지 못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악재가 아니고 다 묻혔을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한테 조금 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라고 돌려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오션에 대한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넓게 철강, 조선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대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장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